안녕하세요. 방랑자 둘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NC소프트와 아프리카TV 요 두 주식에 대해서 왜 나는 주가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알면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주가의 변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게 요소 세 가지 정도를 꼽으면 펀더멘탈이 있을 거고요. 펀더멘탈,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센티멘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센티멘탈이라는 게 수급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위에 이 수급이라는 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우리 뭐 소위 뭐 세력이라고 말하는 애들 혹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돈을 많이 쓰는 애들이 이제 뭐 펀드라던가 뭐 ETF라던가 이런 데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넣는 그 수급을 말하고요. 이 센티멘탈은 진짜 감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요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NC소프트 주가에 관련해서 하나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NC소프트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뭐 염승환님도 있고요, 뭐 성종환님, 홍스택님, 뭐 이런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계속 목표 주가는 120만 원, 악재 반영한 바닥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할 것처럼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가장 먼저 그 NC소프트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런 식으로 찍혀요.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한 2조 가까이 찍히고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뭐 20%, 30% 수준까지 찍히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뭐냐? 연구개발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이익률로 가져간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센티멘탈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센티멘탈에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NC소프트라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게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리니지 모바일, 두 번째 리니지 모바일 2, 그리고 세 번째 PC 리니지라는 이 세 가지 게임을 거의 메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들을 덤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이 리니지 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리니지 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는 문양이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양이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패치 좀 더 좋게 해준다고 패치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에 있던 과금 유저들한테 차별적인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센티멘탈한 부분을 건드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과금을 할까요? 과금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 회사는 센티멘탈적으로도 떨어졌고 그리고 펀더멘탈도 앞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이 전문가분들처럼 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뭐 악재 반영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게임을 안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NC소프트 파세요. NC소프트를 왜 가지고 있죠? NC소프트 안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전문가분들은 어때요? 이 전문가분들은 일단 이 센티멘털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그 펀더멘탈과 수급 위주로 움직이는 주식들만 다루셨던 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유명 유튜버인 갓존스님께서 이런 영상을 업로드 하셨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수급적인 면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장은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상황은 이제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나와 버렸고, 자,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유일 변신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NC소프트가 이 리니지 W라는 게임을 계기로 반등할 것인가, 혹은 반등하지 못할 것인가. 자, 여기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 자, 일단 다트에 들어가서 매출 구조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반등이 불가능하다. 왜? 한국 매출이 가장 높은데, 한국 매출이 압도적인 수준, 거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높은데 한국 유저들이 다 떠났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베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 시점에 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지금 현 상황이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NC소프트 오늘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반등했어요. 왜? 이 리니지 W라는 게임이 호조가 지금 있고, 지금 매출 상태를 보시면은 매출 상태가 제법 괜찮거든요. 지금 4등에서 1등 정도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면 이제 NC소프트라는 회사도 괜찮겠다. 다만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왜? 여기서 이 리니지 W라는 게임도 언제든 게이머를 배신했다라는 판단으로 유저들이 다 대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TV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는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아프리카TV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아프리카TV 실적은 지금 정확히는 제가 매출 구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플랫폼, 기부 경제 및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우리 이제 별풍선이 해당하고요. 광고나 멀티 플랫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그럼 별풍선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요. 거의 80%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별풍선이 얼마 터졌는지 집계를 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집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풍투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누적 별풍선이 몇 개가 터졌는지, 아프리카TV에서 이번 달에 별풍선이 총 몇 개가 터졌는지가 공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TV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6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원이 넘어가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점점 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썸네일 상으로는 주가가 200 몇 %, 250%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지만, 그 250만 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아프리카TV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제가 플랫폼 상에서 제가 아프리카TV를 한 8만 원 정도부터 이제 아프리카TV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코로나 이후 가장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800% 이상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급 주체인 세력, 기관, 외국인 얘네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최적화된 분석 툴도 있을 거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보실 때 이 두 종목은 굉장히 대형주예요. 둘 다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한 13조, 아프리카TV도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형주인데, 이런 두 큰 회사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더 작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가 좀 더 편해질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